오늘은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드디어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올해 5월까지 계속 작년은 하락장이었죠. 특히 3, 4분기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이후 거의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5.25%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현재 5.25% 금리예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번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나 인상을 했습니다. 이 인상 속도도 또한 1980년대 초 이후 40년 만에 가장 빨랐어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역대급의 인플레이션과 또 그에 따른 금리 인상, 또 더불어서 힘들었던 작년의 하락장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수량을 많이 모은 상황에서 작년처럼 하락하는 것보다 이제 모으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하락장을 맞이했으니까 오히려 싼 가격에 저가 매수로 처음부터 수량을 늘려나간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되돌아보면 오히려 전화위복 아닙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모으지 못한 분들은 언제 또 다시 이런 저가 매수 기회가 오겠습니까? 아마 5년은 힘들 것 같아요. 10년 후라 몰라도. 그런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주기설로 하락장이 온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10년 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또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모두 잘 이겨낼 것입니다. 어차피 평생을 투자하고 보유를 해야 하는데 50세 35년 보유해야 됩니다. 60세 25년, 40세 45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나고 보니 정말 좋은 경험, 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해 3월 시작해서 2018년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작년 3월부터. 그 다음에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나온 첫 동결입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동안 10번의 이 급하게 올린 금리 인상이 앞으로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이제 보겠다는 의중이에요. 그동안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는 금리 투표권을 가진 11명 위원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로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한국 3.5%죠. 금리 차이는 1.5%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올해 20회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혼조세를 기록했는데 다우만 떨어졌어요. 0.68%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08% 상승 4,372. 나스닥은 0.39% 상승해서 13,626.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오늘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52% 상승 3,739.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최고치는 21년 12월 3,946이었어요. 그럼 한 200 정도 차이가 나죠? 약 5.5% 남았습니다. 최고치에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 전망치를 담은 이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가 중간값으로 5.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값으로 5.6, 이것은 금리 전망치로는 5.75%예요. 지금보다 0.25%씩 두 번을 더 금리가 인상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내놓은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의 이전 최종 금리 상단이 5.1%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하단 5%에서 지금 상단 5.25 딱 맞죠? 근데 지금 이게 다시 또 올랐습니다. 내년 예상 연방
이 기준금리 중간값은 4.6%예요. 3월에 4.3보다는 높아졌지만 지금 전주보다는 많이 내려가죠. 위원들은 금리 인하는 내년에 이르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금리는 3.4%. 이런 예상을 보면 내년부터는 금리가 서서히 몇 년 동안 인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점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올해 4.1%를 기록을 하고 내년에는 4.5%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 봅니다. 알파벳, 아마존이 0.13%, 0.19%로 약간 하락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주춤했던 애플은 다시 오르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0.35% 오른 183.95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1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왔던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주는 0.74% 하락했어요. 그래서 256달러. 테슬라에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 그동안에 정말 최장이 13거래일 상승을 해왔죠. 이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가 독일에 이어서 테슬라의 유럽 기가팩토리 유치에 나섰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부터 1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40%나 폭등을 했습니다. 또 나스닥 100 지수에서 오늘 퇴출됐어요. 리비안. 3.34% 급락한 14.74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또 리비안처럼 지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루시드 역시 2.29% 내렸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100, 그 100개의 구성 종목들 중에서 루시드와 리비안 미국 전기차주 시가총액이 가장 작았었거든요. 반면에 중국 전기차 3인방 니오 샤펑 리오토는 며칠째 강세입니다. 오늘도 평균 1.8%에서 7%로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14일 만에 이제 하락을 해서 꺾어졌는데 엔비디아는 오늘 또 날아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로 올라선 반도체 황제주 엔비디아는 오늘도 4.81% 상승한 429.97, 430달러예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어요. 1조 달러로 뚫은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20억 달러로 더 높아졌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칩으로 유명한 엔비디아. 지난달 24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해서 주가가 처음으로 400달러를 넘어서면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었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점이 부담이 되어서 다시 40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또 5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면서 400달러 회복과 함께 시가총액도 지금 1조 6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익 1.0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서 시장 예상치는 92센트였거든요. 훨씬 웃돌았죠. 또 매출도 71억 9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는 65억 2천만 달러였어요. 크게 웃도니까 주가는 곧바로 큰 폭으로 날아올랐었습니다. 또 오늘 인텔도 4.92% 상승을 하면서 최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AMD 주가 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AMD의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에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이 사업 부문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AMD의 고성능 AI 칩인 MI300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AMD는 고성능 AI 칩 분야에서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월가의 공포지수,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VIX는 5%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88로 떨어진 상태입니다.